이번 주 이제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온 내용인데, 이거 유흥주점 추락 사망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뭐 떨어져서 죽었네. 예, 유흥주점 건물에서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술 마시던 사람이에요? 예,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술 마시다 말고 왜 거기 가서 매달렸대?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추락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추락했는가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네. 재밌겠네. 예, 오래간만에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지. 오래간만에 또 이제 진술 분석 컨텐츠는 조금 그 전에 제가 계속 다른 컨텐츠도 준비해 왔어서. 맞아요. 이건 진술 분석이죠? 네, 진술 분석 컨텐츠인데요. 예. 이게 이제 2009년도에 12월 말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2월. 이게 새벽 4시 반경에 아이고. 경기도에 있는 한 유흥주점 건물이 그게 한 5층짜리 건물이었나 봐요. 근데 그 왜 교수님 그 건물 있으면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건물 내부에서는 복도에 있는 창문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네. 그 건물 5층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참나 이거 뭐. 이게 이제 건물 외벽 쪽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사망자가 떨어질 때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네. 그 목격자들이 네. 이제 2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 목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 건물의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을 하고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편의점 갔다 오는데. 목격자가. 그래서 편의점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면서 보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갖고 이제 소리가 나는 쪽을 사람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보게 됐잖아요. 네. 위쪽에서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네. 이 맞은편 건물 5층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걸 이 이제 목격자가 본 거예요. 예. 갖고 저건 뭐야 이렇게 하고 한 발자국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봤더니 살려주세요 한 번 더 그러더래요. 네. 어머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뚝 떨어져 버렸고.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 발견 쫓아갔겠네. 예, 그래서 막 달려갔죠.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이제 바로 사망을 한 건 아니던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있던 본인이랑 같이 있던 동료한테 119랑 112에다 신고 좀 빨리 해달라. 예. 이분 제대로 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떨어져서 있으니까 어제 이제 바로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었나 봐요. 그 장소에서 계속 있었는데 요렇게 보니까 그 건물 내부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검정색 나이키 모자를 쓴 젊은 사람이 내렸대요. 근데 내렸는데 건물이다 보면은 앞문도 있고 이제 뒷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떨어진 쪽은 앞문 쪽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앞문 쪽으로 바로 지네 오는 게 건물에서 바로 아니고 떨어졌잖아 사람. 네,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삥 돌아서 다시 앞문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누가 자기한테 본인한테 목격자한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아직 살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요렇게 진술을 했어요 목격 진술을. 그리고 이 떨어지기 이제 그 매달려 있는 모습부터 봤잖아요 이 목격자가. 그럼 어떻게 매달려 있었냐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창문으로 등이랑 이렇게 뒷머리가 매달렸구나. 이 보이는데요. 뒤쪽 예, 밖에 보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보이는 쪽이면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등이랑 뒷머리가 보였고 하체는 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문에 약간 걸터 앉아가지고 등이랑 엉덩이랑 얼굴이 창문 바깥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다리는 창문 안쪽. 그리고 손은 창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뒤로 매달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창문 안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럼 그 사람 왜 안 말렸어?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목격자는 일단 자기 본인이 본 모습은 여기 중요하네 이거. 그런 모습을 봤다. 또 다른 목격자. 이렇게 하고 아까 왜 같이 있던 동료 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목격자분들이 지금 새벽 4시 반쯤이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던 택시 기사님들이셨어요. 갖고 잠시 이제 이렇게 편의점 들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목격을 하신 건데 이 두 번째 목격자도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건물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의 목소리
빗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리창에 매달려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가 건물 밑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유리 창문이었는데 창문이 한쪽만 열려 있었고 그 열려져 있는 유리창에 남자가 매달려 있었고 이제 비슷하게 얘기해요. 다리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몸하고 머리만 나와 있었다. 그럼 밀린 것 같으네 마치. 그죠? 이게 잡고 만약에 있고 누가 밀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버티고 저 뒤가, 목격자들은 등 뒤를 본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보통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앞으로 정면으로 뛰어내리죠. 네, 그리고 또 살려주세요 안 하지. 이 소리를 또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떨어진 거 보고 한 4시 37분경에 119에 본인이 신고를 했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원이 사람이 떨어진 건물 반대편 출입문에 모자 쓴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까 그 검정색 나이키 모자 있잖아요. 그리고 봤대요. 본인도 그 남자를 봤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거기를 보고 있었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길래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시 44분경에 구급차를 빨리 오라고 다시 한번 119에다 또 전화를 했고 추락자가 떨어지면서 3층에 그 간판 네온사인 간판 아이고야. 모서리에 1차로 부딪히고 또 떨어지면서 1층에 그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2차로 부딪히고 가슴이 바닥을 향해서 엎어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이제 목격 진술을 해요. 그거 좀 이상하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스스로 뛰어내린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전형적인 뛰어내린 모습은. 그죠? 이제 뒤로 이게 매달려 있다가. 버텼다는 거는 안쪽에서 누가 밀어갖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그런 모양은 가능성이 그래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직까지 이제 변사자죠. 이 변사자가 사망한 사람이 추락 전에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그렇지. 그 사람 동선을 확인해 봐야지.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겠지. 그 시간에 술 먹고 있었을 그렇죠. 네. 그 5층에 유흥주점이 있었는데요. 한 12시 반쯤에 본인 지인이랑 같이 그 주점을 방문을 했대요. 예. 그래서 양주 3병 많이 그리고 먹었다. 뭐 맥주도 한 뭐 여러 병, 6병 그다음에 안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0만 원어치를 먹었대요. 만취네. 많지죠. 뭐 한 3시 반쯤 됐을 때 같이 온 지인이 이제 같이 가자. 나 숙소 갈 건데 너도 숙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 안 간다 그랬대요. 이 변사자가 사망자가. 그래갖고 한 사람만 갔구만. 그래서 먼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먼저 가고 이제 사망한 사람만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술을 굉장히 만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혹시 술이 취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 사람 술 먹으면 어때요? 그리고 당일은 어땠어요? 이렇게 일행한테? 네, 일행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원래 술을 마시면 좀 행설수설 좀 하는 편이다. 그리고 평소에 또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정상 아니었구나.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주점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접대하는 여성분들이 여성이 있잖아요. 있겠지. 종업원들이 있을 텐데 그럼 같이 술 먹었으니까 그때 알지. 이 사망자 어땠냐, 알지. 상태가 어땠냐 이랬더니 뭐 술자리 분위기는 좋았고요. 근데 조금 그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술에 취하면 사람이 좀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상한 것도 달라요. 술 취해서 이상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같이 온 일행이 이 사망자의 선배인데 직장 선배인데 그럼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근데 막 반말을 막 했다가 야 너 반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막 실실 웃으면서 형 미안해 또 막 이렇게 또 하고 이게 조금 이상했구나. 예, 조금 달라나 보통 사람이랑은 조금은 좀 달라 보였다. 이렇게 하고 4시쯤에 술자리를 마쳤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두 사람 얘기 들으면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상 없는 거죠. 이 사망한 사람이 살짝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과 확인해봐야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유가족들한테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 이제 가족들에 따르면 이 사망자가 평소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대요. 과다하게 마셔가지고 알코올 좀 중독기가 있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정신분열증을 앓은 것도 사실이래요. 아이고. 근데 또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정신지체가 상급이었대요. 아이,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그 정신분열증 약도 이제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이제 술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냥 단순히 술 취한 정도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혼미해져 갖고 오락가락하고 조금 판단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정신지체도 있다 보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조금 윽박 같은 걸 지르면 굉장히 위축되는 성격이래요. 겁이 많구나. 그래갖고 평소에도 막 이게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조금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막 돈도 막 꺼내서 주고 그랬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위협에 굉장히 주눅 들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막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꺼내주고 막 이런 타입이래요. 그런데 이제 사건 전날이죠. 12시 되기 전이니까 전날 9시. 전날 9시경에 이 이제 이야기한 분은 누나예요. 누나인데 사망자의 누나인데 누나 나 누구 형이랑 좀 술 그 선배 같이 먹었던 사람? 술 한잔 하고 올게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밤 9시에? 네. 그랬는데 10시쯤에 10시가 돼가지고 누나 근데 나 돈이 하나도 없어. 나 돈 1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1시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근데 이제 돈 있으면 자꾸 술을 먹으니까 안 줬대요. 돈을 안 줬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있겠지. 나가서 뭐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새벽 3시 반에서 4시 정도 사이에 전화가 굉장히 사실 그 시간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031 유선번호 전화가 한 4번 정도가 걸려오더라는 거예요. 경기도 전화인데 031? 예. 그래갖고 뭐야 하고 이제 안 받았죠. 안 받았다. 자고 있었으니까요. 자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 가족들 그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이제 쓰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누나 명의로 된 카드였던 그런갑다. 모양이에요. 근데 3시 50분 새벽 3시 50분 경에 그 주점 이름으로 80만 원을 결제 시도가 들어왔대요. 문자가. 뭔 소린지 알겠다. 근데 돈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031로 계속 전화가 간 거구나. 초가가 나와서 이제 문자 오니까 이게 이제 031 번호가 그 유흥주점 전화번호였던 거죠. 돈을 이제 술 먹고 80만 원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술가. 근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3시 한 20분쯤에는 이제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 전화번호로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왔었대요. 어허. 그랬을 때 좀 받았대요.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로 받았더니 남의 전화번호인데 그래도 아들이더래요? 예, 아들이더래요. 그런데.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길래 술 주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끊어버렸대요. 아이고야. 어머니가. 그리고 3시 반부터 3시 50분 사이에 또 똑같이 031 지역번호로 된 유선 번호가 여러 차례 왔는데 아유 얘 술 먹고 또 택시비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엄마가 생각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랬나 보다. 평소에 많이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술을 마시고 일행이 집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술값을 지가 내야 되는군.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이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가족들한테 좀 구하려고 전화를 막 수차례 했던. 다 실패했잖아. 예, 지금 그런 정황인 거잖아요. 그럼 술값 안 내갖고 그 문제가 생겼나 이거? 술값 때문에 뭔가가 이제 있었구나라는 거. 시간대도 지금 보면은 그러네. 3시 반에서 4시 뭐 요맘때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4시 반경에 이제 떨어진 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술집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이라든지 하여튼 술값을 그 지불하는 그때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맞아요. 부각이 된 거잖아요. 추락변사 사건이 이제 신고가 아까 됐잖아요. 목격자들이 막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팀이랑 과수팀이 현장에 출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5층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다 이제 경찰이 확인해봐야겠지. 예, 이렇게 면접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술값 결제하는 상황에서 2명의 남성이 관여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주점의 영업 부장이었어요. 영업 부장인데. 30대 남성이었는데 그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을 해요. 경찰이? 네. 그래 이거는 내가 볼 때 아까 그 자세로 봐서는 밀려서 떨어진 거야. 이 뭐 좀 그런 가능성이 저 자살하는 자세라면 창문을 앞으로 보고 뛰어내리지 거꾸로 등으로 이렇게 매달려갖고 다리가 안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려고 뻗대고 잡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술값 시비 때문에 영업부장이 밀은 걸로 추정한 것 같다 이거 지금 보기에.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야, 딱 지금 근데 이거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 맞죠. 지금 정황상 지금 딱 너무 그런 그림으로 딱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명은 이제 피의자인데 네. 한 명은 중요 참고인이에요. 아. 중요 참고인. 그럼 이 참고인의 주장부터 같이 들어볼게요. 이 술값에 관여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용의자, 네. 한 사람은 중요 참고인. 네. 근데 술집 종업원인가요, 그 사람도? 그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 옆에 있던 사람이구나. 아는 형님인데 당시 그 사건 그때 막 술값 시비가 있었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다 받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용의자, 이 피고인의 범행을 이 참고인이 은폐하거나 좀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인이니까. 자기 지인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 주점 종업원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소속돼 갖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주점 사장이랑도 좀 알고 지내면서 평소에도 뭐 주점 일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나 그런 사람들이 봐요. 있어요. 네. 있잖아요. 요 사건 발생이래도 그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그 주점에 있었대요. 주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주점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PC방에서 그냥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4시 20분쯤에, 새벽 4시 20분쯤에. 술값 낼 무렵이네. 예, 그 무렵에 사장이 전화 와가지고, 야, 지금 12월 연말이면 바쁠 때잖아요, 주점이. 가서 너 좀 도와줘라, 일 좀 도와줘라. 그 영업부장 그 피해자 있잖아요. 걔 일 좀 도와줘. 걔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러 갔구나. 그래서 갔어요. 그 본인이 이렇게 딱 갔더니 카운터 앞에서 그 피고인이랑 사망한 사람하고. 네, 손님이랑 이렇게 술값 얘기를 막 하고 있던 중이었대요. 본인이 딱 도착했을 때는. 그래갖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있었는데 이 이제 영업부장 이 남자가 손님 사망자 얼굴을 갑자기 한 대를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우스워? 이러더래요. 술값도 안 내는 놈이 뭐 어떻게 했나 보다. 내가 우스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카운터 앞이니까 교수님 이게 가게 아니잖아요. 이 가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로 갔는데 카운터 앞에서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참고인이 야 여기 지금 다른 손님들도 있고 아직 안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때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얘기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야? 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쪽 어떻게 돼 있냐면 술집이 있고 술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쭉 왜 그 건물 복도 있잖아요. 복도가 쭉 있고 건물 끝 외벽에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알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서 자기는 이제 지금 참고인 입장이잖아요. 자기는 가게 출입문을 나갔으니까 닫았겠죠. 닫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복도에서 그 피고인이 술값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그런 큰 소리가 나더래요. 갖고 또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나가봤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봤더니 또 피고인이 또 피해자를 또 한 대를 때리는 걸 봤대요. 그 피고인이 그 손님한테 피해자한테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가방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들어왔대요. 카운터 안쪽으로. 그랬더니 이 복도에 있던 그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와서 가방을 다시 나갔대요. 복도로. 가방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요. 나갔다가 그러면 그 이 사망한 사람 가방은 아직 안쪽에 있었던 거네. 유흥점 그렇죠. 안에. 네. 그런데 그거를 복도에 갖다가 끝에다 놔두고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네 가방 내가 갖고 올게. 그러고 가방을 가지고 다시 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다시 갔다가 한 1분 정도 뒤에 이 영업부장이 다시 돌아왔대요. 가게로. 지금 이 참고인은 계속 자기는 카운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카운터 안에 앉아 있고 카운터에 있고 이 피고인은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가방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가게 출입문 앞에 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인이 들어온 지 한 1, 2분도 채 안 지났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화분 깨지는 듯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곧바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랑 그 영업부장 피고인이랑 같이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보니까 그 손님이 등을 창문 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두 발이 공중에 떠서 뒤로 넘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잘못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혼자서 자살했다는 소리네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렇죠.
문 쪽에는 지금 피고인이 더 가깝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쳐 나갔을 때 피고인이 더 앞서 나가고 본인이 뒤서 나가면서 앞서 나가는 피고인한테 야 잡아 이렇게 소리도 질렀대요. 저손 떨어지니까 영업부장한테? 야 너가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 잡아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근데 못 잡고 그냥 그 사람이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창문이 창문이 좀 위쪽에 있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창문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밑에 하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막혀져 있잖아요. 네. 그 높이가 한 1m쯤 돼요. 이 피해자의 키는 한 170대 초반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한 허리께까지는 온다는 그러네.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쨌든 이 참고인이 얘기하는 거는 등이 뒤로 돼 있고 두 발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사장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사장이 이때 이 가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연락해줬다. 사장한테 이거지? 연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먼저 앞서 그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창문 쪽으로 피고인이 가보더래요. 그 영업부장이.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사장이랑 통화하고 있으니까 사장이 야 네가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내려가서 빨리 신고해 네가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갖고 바로 본인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고했다고 하니까 사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 그 영업부장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죽었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영업부장이 이 피고인이 형님 제가 때렸으니까 형님 빠져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때린 것만 책임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것도 좋아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참고인은 한 4시 50분경에 경찰한테 잡혔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직 요때는 누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니까 아까 목격자들이 나이키 모자 쓰고 왔다가 돌아왔다는 사람. 그게 이 돌아왔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일단 용의자였겠다. 예, 영업부장하고 이 사람하고. 예, 그 당시엔 그래서 4시 50분경에 건물 빠져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이 참고인을 잡았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진술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약간 뭐 좀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이 없어요, 뭐냐면 그 사람 얘기 들어라면. 이 사람 얘기 들으라면 지금 그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사망자가 떨어지던 시점에는 자기들은 피고인이랑 자기는 여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창 옆에는. 가게 안에 있었다라는 네. 취지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진술을 바꾸냐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계속해서 나는 카운터에 그리고 걔는 출입문 앞에 있었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검찰 가가지고 대질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두 사람을. 네. 그때 이제 진술이 딱 박히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질 때 사람 살짝 소리 들을 때 피고인이 카운터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꿔요.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네. 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완전히. 피고인이 다시 가게에 들어와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뭔가를 창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창하고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술을 바꿔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업부장이요? 영업부장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혐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건물 5층에 위치한 이 복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안 냈다는 이유로 때리고 그건 밀고, 맞잖아. 네. 그래서 그 때문에 피해자가 창문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그건 혐의겠지. 네, 일단은. 이렇게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 참고인 아까 그 참고인이랑 같이 주점 안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 보니까 이미 피해자가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떨어졌다. 거다. 이거는 이제 바꾸어 얘기하자면 결국은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에 자기는 그 사람이랑 같이 안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창문 네. 앞에까지. 최초 진술부터 들어볼게요. 최초 진술 사건 당일에 바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피해자한테 폭행을 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멱살 잡은 적도 없다. 완전 오리버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주먹으로 친 적도 없다. 근데 내가 방어하느라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방어하려고 그런 공격을 한 적은 있다. 정당방위라는 얘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운터 앞에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나를
밀길래 내가 피하면서 한 손으로 나도 밀었다는 거야 같이. 그리고 나는 뺨 때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너 그 사망한 사람에서 여기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흔적이 다 있어. 나와 그거 다 나오거든. 뭐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 이게 뭐 밀치고 그러면서 제가 멱살 잡았겠죠. 뭐 하여튼 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네? 계속 은폐를 해요. 그러니까 실갱이 했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밀치거니 그냥. 하면서.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술 먹을 때 이 영업부장이 술을 잘 못 먹는데요. 본인은 주량이 약하고 잘 못 먹는데 그 술 먹을 때 막 그 사망한 사람이 자기 막 불러가지고 야 술 먹어라 야 따라줄 테니까 한 잔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조금 뭐 술도 먹고 해서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하고 했지 나는 이 사람 다 맞춰주고 좋게 했지 뭐 나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이제 한 자기 기억에는 한 1시 20분쯤에 이 손님이 오신 것 같다. 근데 이제 친구는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었었다. 시비하고 뭐 그럴 게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없다 그래갖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휴대폰도 빌려달라고 그랬다. 그 모르는 휴대폰이 영업부장 거구나. 네. 그 아까 한 3시 20분쯤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갖고 내가 휴대폰도 빌려줬다. 뭐 그죠? 근데 엄마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 그럴 때문에 술정한다고 엄마가. 그래서 술값을 내가 그냥 못 받은 상태였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영업부장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카운터에서 계속 전화를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냐. 가족들이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족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누나한테도 계속 전화했었잖아. 그래서 그건 계속 맞지. 전화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031? 네,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계속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은 저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피해자는 나간 거예요? 피해자가 나 복도에서 전화 좀 할게요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갔대요. 내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전화 통화한다고 나갔다. 근데 또 다른 조사 때는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복도로 나간 거를? 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끌고 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가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참고인이랑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다른 거예요. 참고인은 안에서 이 때리니까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 내보내고 자기는 안에 있다가 때리는 소리 들려서 열어봤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같이 나갔다는 거야 둘이? 근데 같이 나갔다는 그럼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뭔가 말이 달라 이거. 말이 여기서 달라요. 이런 거에서 디테일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얘가 먼저 이제 피해자가 먼저 복도로 자발적으로 나갔고 그러고서 나는 참고인이랑 같이 이제 복도에 같이 나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난 들어왔다. 그리고 복도에 나갔을 때도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았다. 그 창문 앞에 조그마한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뭐 그 의자에 앉아 있었네 마네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뭐 의자에 앉힌 적도 없고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피해자가 본인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나는 그 참고인 형이랑 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카운터에 있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막 뛰어서 나갔더니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 몸이 반이 창문에 지금 나간 거네. 틈에 걸려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잡으려고 그쪽으로 막 뛰어갔는데 이미 떨어져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럼 봤을 거 아니에요. 딱 열었을 때 그 사람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 봤다면서요. 그 본 모습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은 복도에 반은 바깥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거 좀 애매한 상태 진술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등이 뒤로 가갖고 지금 자세가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피고인은 반은 복도에 반은 창문에 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창문 바깥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떨어진 거를 봤고 참고인이 먼저 내려간 걸로 기억을 하고 본인도 곧바로 뒤따라서 내려갔다. 자기 얘기에서도 자기가 먼저 봤다는 거잖아요. 참고인도 이 지금 영업부장이 먼저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안 내려가고 지금 그 참고인 형이 더 빨리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 통상적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막 후다닥 뛰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참고인 형이 먼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손님 가방이 룸 안에 있어가지고 그 가게 문을 그렇게 잠그고 막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내려온 거다. 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서 딱 눈앞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참고인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야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얘기 한지를 기억이 안 난대요. 형 우리 가게에서 아까 그 손님이 떨어져 죽었어요라는 그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대요. 제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나중에 내려갔고 내려가 보니까 이미 앰뷸런스가 도착해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관계 없다는 얘기네. 쭉 들어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뭐 피해자가 떨어지는 거에 관여된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네. 그리고 나 이때 이제 주량도 내가 소주 한 반 병 정도에서 한 병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손님들이 술 안 마시면 술값 못 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러 주는지 뭐. 이렇게 막 나 싫은데도 이렇게 내가 그렇게 고분고분 따랐어요 이런 이제 주장이죠. 그 얘기지 그 얘기지. 바꿔서 얘기하면. 뭐 양주도 뭐 내가 먹고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 진술이에요. 그날 사건 당일에 바로. 네, 경찰이. 네. 근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듭거듭하면서 계산해라 마라 이렇게 할 때 초창기에 아직 복도 나가고 뭐 이러기 전에 그 안에서 때렸다며 술값 안 준다고 딱 뺨. 그때 때린 건 이제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랑 같은 일행이 그 때린 거 진술한 걸 모르고 오리발 내밀었었구나. 네, 처음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때린 거 추궁하니까 너 이 사람 봤다는데 네가 때리는 거니까 그건 또 인정하는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일에 조사받고 또 그 이후에도 조사받고 검찰 가서도 조사받고 대질 조사도 받고 맞아. 막 이렇게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술 취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얼굴을 때렸잖아. 이래 때렸다. 그리고 나서 그 참고인 형이랑 같이 피해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고 거기서도 술값 좀 빨리 달라 이렇게 재촉을 한 건 맞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잠깐 너 의자에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그 의자에다 앉혀놓고 그 피해자 엄마한테 맞아, 전화를 걸으려고 본인이 걸으려고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일행하고 같이 들어갔다 이거지. 예,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주점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참고인 형이랑 같이 있는데 괴성이 들려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피해자의 한쪽 다리 그리고 팔, 이게 신체의 한 3분의 2 이상이 창문 바깥으로 나간 상태였다. 내가 이미 그 소리 듣고 나갔더니,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잡으려고 막 달려 나갔는데 추락한 거다. 그럼 이제 추락하기 전에 무슨 소리 듣고 나갔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살려주세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다가 또 뭐 악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다가 아니면 무슨 괴성 소리였다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진술을 해요. 그러면 이 피고인의 진술이 정말 신빙한가? 이거 이제 잘 어떤 형식으로 이제 뽑고 깨어나 보자. 이렇게 이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진술의 신빙성을. 그럼 이 진술에서 쟁점이 되는 쟁점 사안이 뭐냐? 피해자를 복도에다가 두고 의자에 앉혀놓고 왔다며. 주점 내로 돌아왔다가 뭐가 들려서 괴성이 들려서 복도로 나가 보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도 창문에 이 사람은 측면으로 서 있었다 그래요.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예, 옆면 우측으로 서가지고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발이 이렇게 나갔다. 반쪽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태로 창문 바깥으로 떨어지고 이미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였고, 그래서 내가 밀거나 혹은 내가 때려서 추락하게 한 게 아니다. 라니까 요 주장이 진실이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그래, 그러면 이제 요 주장을 진실이냐를 보기 위해서 어떤 장면에 대한 진술을 볼 거냐.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피해자 비명 소리 듣기 바로 직전 장면.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이때 나는 전화 걸려고 주점에 들어와 있었어요라는. 복도에 앉혀놓고 전화 걸려고 들어왔다는 거지? 네. 그러고 있는데 소리를 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직전에는 얘가 주점 내에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장면. 그때 장면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참고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고인 영업부장이. 그러니까 영업부장의 지인.
예, 지인을 참고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같이 있었던 사람 또 일 도와주려고. 네, 그 참고인 형은 복도에서 피고인이 막 피해자한테 욕하고 때리는 거 봤다 이렇게 그렇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피고인은 복도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쭉 얘기 들어보시면 복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중요한 건데 그게. 때렸다 뭔지도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여기서는 계속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서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한 대 때린 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 술값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를 비웃었다 피해자가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도에서 술값을 독촉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본인은 뭐 복도에서 때리거나 이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었냐 아니었냐 요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은 네. 안에서 술값 안 준다고 이미 때린 사람이 이제 주점 안도 아니고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 신경 쓰여서 밖에 복도로 끌고 나갔다면 거기서 안 때렸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예, 또 영업부장 정도면 그거 하라고 영업부장 시켜주는 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참고인은 뭐 본인이 2번이나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피고인은 영업부장은 같이 한 번만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행적도 지금 안 맞으니까 도대체 그 비명 소리 듣기 전에 사람 떨어지는 거 발견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딱 소리 들었어요. 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가 일이 났네를 알게 된 거죠. 알고 나서 추락하는 그 모습 봤을 때까지. 그때의 장면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이미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본인은 주점 내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카운터에. 그때 그 주점에서 들었던 소리. 살려주세요. 뭐 왜냐면 지금 떨어진 거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주점 내에서. 근데 그 소리가 뭐냐. 그래서 그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이거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을 유발한 이제 자극이 있을 거고 그 자극에 부합하는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때리면 맞고 맞을 때 뭐, 내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불나는 장면을 보면 깜짝 놀라고 막 아니, 뭐 거의 다 있어요. 예. 네, 뭐 그런 자극에 부합하는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명 소리를 굉장히 신경 썼었거든요. 살려달라, 뭐 이거를 경찰들이 엄청 꼼꼼하게 들어요. 그 자극 반응 때문에. 그래요. 예. 맞아요. 그 무슨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부합하는 반응을 한 게 맞냐. 그렇죠.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엄청 자연스럽게. 그거 까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수사기법이 사실 진짜 수사기법이거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실은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 얘기는 안 했거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순간순간 지르는 비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거 초기에 진술을 받을 때 경찰이 거기에 집착해서 그 비명 소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악했어, 살려달라 했어, 했어, 뭐 욕을 했어. 그거를 엄청 꼼꼼히 줬거든요. 그게 자극 반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비명 소리를 엄청 신경 써서 조사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홍 박사가 뭐 진술 분석하면서 오늘 다 얘기해버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요, 가요, 뭐,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뭐 살려주세요라고도 했고 뭐 악소리라고도 하고 뭐 괴성소리라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악소리라고 치면 악은 뭐예요? 이미 이미 막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거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에 내는 소리고요. 그렇죠. 살려주세요는 아직 떨어지기 직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고 나갔고 그때 그 피해자 모습이 부합하는가. 그렇죠.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여간 무슨 소리를 듣고 나서 딱 나가보니 피해자가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면서요. 그 시점이 그 어떤 뭐 거리라든지 이런 거 창문과의 거리도 따져봐야죠. 소리 듣고 뛰어나가가지고 이미 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지. 그랬을 때 그 어떤 그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죠.
요런 거를 이렇게 좀 중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쟁점과 관련된 진술들이 만약에 다 진실하다라고 나왔으면 이 영업부장이 때려서 이 영업부장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추락했을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영업부장의 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하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첫 번째 장면 추락하기 전의 상황, 비명 소리 듣기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 진술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면담을 이제 먼저 진행을 하잖아요. 진술 확보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자유 진술을 먼저 들어요. 쭉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쭉 들었을 때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주점에서 피해자한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받았잖아. 안 맞은 번호라는 거예요. 안 받기도 했고 막 틀린 번호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번호거나 아니면 안 받는 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났겠지. 그 전에 그러던 중에 참고인이 왔어요. 그 참고인 형, 일 도와줬던 형이 오는 거를 보고 나서 내가 피해자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지원군이 오니까 하나 때렸다 이거지. 맞아요. 지원군이 오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니까 참고인이 나를 말리면서 그 피해자랑 같이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네? 또 말이 다르네? 네, 또 같이 나갔다라는 거죠. 참고인이랑 같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복도로 가가지고 피해자한테 너 왜 자꾸 틀린 번호 줘? 똑바른 거 줘. 알려줘.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웃더라는 거예요. 술 취해갖고 웃더래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오지. 거기서 한 대 더 때렸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자유진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쏙 거기는 빠졌어요. 싹 빼는구나.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싹 빠지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주점 내에 있는 그 카운터에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만 진술을 해요. 중요한 순간이 싹 빼버리네. 네, 쏙 빠졌어요. 자유진술 속에서 네.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네. 그 순간은 네. 그 사람한테. 그렇겠죠. 이 복도에서 둘이 있었던 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까. 제일 중요한데 사망 직전 상황. 자유진술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막 그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복도 창가 쪽에서 자기가 피해자한테 야 똑바른 전화번호 알려줘 라고 하니까 두 번째 피해자가 웃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씩씩 웃었대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이후에 때렸는지 담배를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래서 피해자의 엄마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 나는 주점으로 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취지인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시면 여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또 얼버무렸네. 담배 피웠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네, 그렇죠. 피해자 어머니한테 전화 걸려고 자기가 주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첫 번째 나가서 야 똑바른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전화번호가 다 잘못되거나 안 받는 번호였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줬으면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지. 그거 다 안 되는 전화한 거 이미 확인했잖아. 전화해서. 네, 그래서 자기가 화도 났잖아요. 그럼. 그 똑바른 거 들으려고 나가갖고도 계속 얘기해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 안 해줬는데 다시 들어가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성립이 되죠.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지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데리고 나갔을 때 전화번호를 받았어야죠.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야죠. 근데 웃고만 있었다며 걔는 그 네. 저 피해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거지. 이런 디테일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지 주장처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화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거나 아니면 안 들어갔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피해자는 계속 웃고만 있었고 올바른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전화번호를 안 들었다면 들어가서 전화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이런 거예요. 디테일에서 이 수사는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차례 확인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는 그냥 기억이 안 나고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모호하게만 진술을 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순간
그렇죠. 범행 직전의 순간은 자기가 일부러 머릿속에 떠올리기 싫은 거예요. 이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조금 회피나 은폐 시도가 조금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지금 영업부장은 주점에서 한 번 때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 카운터 직원군 앞에서. 오자마자 자신감 가지고 한 대 때렸잖아. 처음에 때렸잖아요. 근데 참고인이 나가라고 해서 그 참고인이 형이 나가라고 해서 지금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화났지. 그러니까 더 때리지 가서 밖에 나가서. 거기다가 지금 전화번호 계속 잘못해줘가지고 그래도 또 그것도 화가 나 있는데 물어봤는데 웃어요? 웃고 말을 안 해줘요? 안 때리겠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주점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 눈치 보느라고 못 때린다 칩시다. 끌고 나갔다면 때리러 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때 막 분명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당연하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여기 기억이 안 난다. 때렸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에 범행한 거예요. 요때 이제 자기 행동을 뭔가를 좀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싶은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 자우지가 억소리를 이제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비명 소리를 듣고 추락하는 모습 봤을 때까지 그 장면에 대한 진술은 요것도 이제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뭐냐 여기서도 자유 진술을 먼저 들었어요. 자유 진술 뭐냐니까 주점에서 내가 전화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비명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피해자가 창문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뭔데 이렇게 하니까 아 그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자기가 듣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있는 쪽으로 달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그러니까 본인 표현이 그쪽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쪽 그럼 창문 쪽. 그렇죠. 그쪽에서 들었다는 그 소리가 피해자가 낸 소리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게 됐느냐. 그 경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특히 여기서 또 비명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굉장히 모호하죠. 비명 소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질문을 또 막 했죠. 그랬더니 요거를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비명이 아니라 뭐예요? 뭐뭐뭐는 자기도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뭐뭐예요 라는 그런 큰 그 말소리로 큰 고함 소리를 질렀다.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막 비명이 됐다 뭐랬다 그러는 거구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 진술이 비일관되죠. 비명 소리인데 이제 비명 소리가 아니래요. 비명 소리 막 이런 게 비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을 했대. 뭐해요. 말이라 해야지 본인한테 유리하지. 그렇죠. 비명 소리는 범행하고 연관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본인은 주점 내에 있고 카운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점 내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노랫소리도 막 들릴 거고 전화 걸고 있었잖아. 전화도 본인 또 전화를 심지어 걸고 있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 거기까지? 거리가 그 상황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카운터에서 전화 걸고 그 홀레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하고 판단해서 복도 창문인데 거리까지 그게 한 10m가 채 안 되는 한 그렇게 선명하게 뭐예요 무슨 비명 소리 이게 들릴 정도인가? 한 7, 그거 8m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정도 그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7, 8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점 내에 노래 틀어져 있고 본인은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야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고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그것도 이상한데? 근데 하여튼 말소리였다. 차라리 비명소리라고 그러는 게 나을 텐데 차라리 비명이라고 하든가. 했다면 들을 수 있어요. 수 근데 있죠. 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고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더 의심받아 이건.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라. 그리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이제 막 바뀌는 자꾸 말이 거예요. 바뀐 거지. 네,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좋아 네 말대로 이렇게 했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다 치면 뭐예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워딩을 뭐예요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 뭔진 나가 잘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뭐예요가 뭐 살려주세요라든지 도와주세요라든지 그거 못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냥 말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뛰어나갈 정도가 뛰어나갈 정도로 뭐 도움을 그렇죠. 줘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 걸 어떻게 알았냔 어떻게 말이에요. 인식을 해보겠어.
악 소리를 질렀다면 뛰어나간 게 맞아요. 차라리. 또 소리도 전화 걸다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는. 근데 뭐뭐뭐뭐예요 하고 얘기했다면 그게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를 못하죠. 그 전화만 하다 말고 끊고 뛰어나갈 이유가 없지. 그쪽으로 바로. 맞죠. 여기 자기 모순에 걸린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럼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를 또 뭐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너가 뭐뭐뭐라고 그 뭐뭐뭐를 잘 못 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뛰어나갔어, 그걸로? 왜 뛰어나갔어? 그러면 그렇지.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건 없는 있을 거예요. 수가 없지, 영 박사. 그것도 이미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깨졌고 무너졌구만. 네.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목격했던 피해자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까 조금 달랐잖아요. 아, 맞아요. 원래 기존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한쪽 다리랑 한쪽 팔이 한 신체 한 3분의 2가 창문으로 밖에 넘어가고 있었다. 지는 옆면을 얘기를 그렇지, 옆면을 측면으로 얘기라고 본인이 스스로 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걸 영 주장하고 박사, 싶었던 이만한 창문이 있는데 네. 지금 떨어지는 자세는 우리가 목격 잡을 때 등 뒤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밀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예, 밀어가지고 내가 창문으로 딱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뒷모습을 목격자들이 본 밖에서 본 가능성이 거죠. 많아요. 타살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얘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한쪽 발 넣고 팔 집어넣고 빠져나가려다 떨어졌다. 그 소리에 지금 그 말하고 말을 싶은 하고 싶은 거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너 그때 무슨 모습 어떻게 봤어?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렇지. 물어봤죠. 그 장면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지. 피해자가 스스로 창틀을 밟고 한쪽 다리를 창문 바깥으로 내밀어서 넘어가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저 목격자들이 등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봤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본인은 예, 뭐뭐뭐라고는 못 들었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목격자도 그러고 참고인 형도 그럼. 살려주세요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팩트는 그러면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스스로 본인이 창문에 발을 올리고 그렇지. 내밀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가 추락했다라는 주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론은. 지는 그 소리가 뭔지는 모르다고 했지만 어쨌든 무슨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사람이 스스로 창틀에 다리를 올렸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따져보면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친 다음에 스스로 창틀에다가 다리를 올렸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는 그 미리 하고 살려주세요 한 거네. 그거 밖으로 나간 거네. 이 그렇게 사람 되는 말대로 거예요.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말이잖아요. 되지,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영업부장은 스스로 이 사람이 나갔다란 이게 올라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맞아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건 거짓말하면 안 통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혹은 이 피해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다만 모호한 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죽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게 된 그거는 건지. 살인이고요. 예.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떨어졌으면 폭행 치사가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또 이렇게 뭐 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거는 다만 밝히기가 불명확해요. 아무도 그건 본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직접 밀었다면 건 살인 사건이고요. 네. 이 사람이 위기를 느껴서 피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면 이제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의 버금가는 치사죠. 맞아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직접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다라는 건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살인 사건을 못했구나. 살인으로 기소를 못했던 거고 이제 폭행 치사로 이렇게 기소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징역은 4년밖에 안 받았네요. 네, 4년밖에 안 받았어요. 판결 이게 이거 비슷한 사건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조만간 할 건데 이영학이 아내 그 최 씨가 거기 아마 5층일 겁니다. 네. 그 5층에서 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제 그 이마 부위 이쪽에 그 열창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했던 거는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도 죽인 거 아니냐, 때려가지고 죽인 거 아니냐. 근데 뭐 직접 밀어서 저 창 밖으로 떨어지게는 안 했을지 몰라도
때리는 바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창문에서 매달렸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를 이제 의유를 했거든요. 이영학이한테. 네. 그거하고 비슷한 사안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안이에요. 일선에서요, 요거 비슷한 사건을 꽤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요. 이런 사건들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직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얘가 밀었는지 직접 살인인지 아니면 그 때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뛰어내리다 죽은 건지 이런 거 등등도 따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홍유진 박사가 진술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진술 분석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조목조목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비명소리요. 그거 이제 자극 반응이라고 하죠. 그거는 일선 경찰에서 좀 그 짬밥 좀 있는 형사들은 기본적인 어떤 지식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비명소리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해가지고 비명소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를 공책 노트에다 빽빽하게 적어놓은 그런 형사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자극 반응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유진 박사처럼 어떤 책 보고 이론서 읽어가지고 자극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아니고 형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사하면서 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자극 반응이라는 개념은 몰라요. 용어는 이 어떤 이론적인 그런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자극 반응 얘기는 못 합니다.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비명의 종류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아가지고 메모지에 적어놓고 그걸 연구한다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론 없는 실무도 없지만 실무가 뒷받침되지 않는 또 이론도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상생 서로 관계가 있죠. 이게 저는 아까 딱 이제 전체 상황을 쫙 그렸거든요, 홍 박사님. 네네. 어떻게 그렸냐면 안 때렸다는 건 아예 얘기 안 돼요. 안에서도 때릴 때리고. 정도면 밖에 나갈 때는 때리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복도 저 끝에다 밀쳐놓고 전화번호 똑바로 돼 이 새끼야 막 때린 거거든요. 유추되거든요. 그 참고인 형도 때렸다. 네, 그 참고인도 그러고 그건 거기 놔두고 지 말대로 안에 들어와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면 음악 소리에 전화에 신경 쓰는데 밖에서 그 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라는 얘기 그건 아예 얘기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비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지가 바로 전화 걸다 말고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본인이 그래, 들은 100%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네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라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예요라는 말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제 생각은요. 바로 그 앞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창문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 그 현장에서 목격한 걸로 보이 이 친구는. 맞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너 지금 그렇게 술값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 놔두고 들어와 혼자서? 그 혼자 들어와 그 사람 갚버리면 그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라고 재판부도 그렇게 한시도 내 눈앞에서 그 안 놓치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쪽 전화번호 똑바로 돼 이 새끼야 돈 어떻게 낼까 때리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기대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뒤에서 목격한 사람도 등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맞아요. 예. 이 사람이 뭐 그 약간 정신지체나 뭐 정신분열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떨어진 이유가 뭐 자살 혹은 부주의 때문일 가능성이 있느냐와 관련돼서 일단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술 먹었던 그 지인 그리고 같이 여종업원들 이 진술 다 들었잖아요. 술자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막 하하호호 했대요.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다 떠나서 만약에 자살한다 그런 사람이 살려주세요를 3번이나 그렇게 크게 외칠 자살을 아무리 해도 등 뒤로는 안 떨어집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고 부주의 관련해서도 그게 이제 아마 재연해 보셨나 봐요. 경찰분들이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 사망자랑 키가 비슷한 그 경찰분이 가가지고 턱에서 이렇게 했더니 키가 한 170 초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턱 높이는 1m. 그러면은 허리 위란 말이에요. 최소한 엉덩이 밑을 정도로 낮아야 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뭐 이렇게 기대 서 있다가 혹은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하다가 올라오는데 뒤로 이렇게 안 되거든.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뒤로 발라당 하듯이 넘어져서 떨어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부주 실수로 그렇게 될 지금 그런 어떤 지형지물도 아니다라고 이제 재판부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폭행을 피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가 밝히지 못했지만 밀었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그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이제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이 피해자가 복도에 있던 시간이 한 5분 정도예요. 5분 정도라고 추정이 돼요. 그럼 그 짧은 사이에 그러면 자살도 아니고 부주의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인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이 피고 영업부장 말고 다른 사람이 이유도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지. 그리고 오로지 그 사람이지. 그리고 목격자 그 목격자가 봤을 때 창틀에 사람이 있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 본 필연이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 폭행치사로 해서 징역 4년을 준 사건이구나. 4년, 네. 반성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 4년이 보자. 나왔어요. 네. 요런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하긴 뭐 우리가 이런 방송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뭐 우리 또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 아 이거 범죄 수법 다 가르쳐주고 맞아요. 뭐 그 노출되는 그렇게 해서 거다. 뭐 그러면 범인 뭐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범행하면 되겠네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막상 그런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디테일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맞아요. 이건 모방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웃길 수 있지만 막말로 만약에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그 진술 분석 잘하는 사람이라도 걸려요. 걸려요. 맞아요. 저 같은 놈도 걸립니다. 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범행하고 가장 밀접한 시간대 그 공간만큼은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자술서를 쭉 받아놓으면 저 어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네가 네 펜으로 다 써봐 그러면 쫙 열심히 적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까지 다 적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쌈박질하는 소리까지 그 사건하고 관계없는 건 디테일하게 다 적는데 정작이 딱 요 사건 같으면 그 복도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말 못하니까요. 그거 딱 읽어보는 순간 얘 범행하고 연관돼 있다고 형사들은 감 잡거든요. 맞아요. 그거 같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분석하는 거는. 네. 그래서 내가 걸려도 내가 무슨 이제 일을 저질러 갖고 범행을 했어도 나한테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그 부분은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기설기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성향을 보일 거고 맞습니다. 그거를 홍유진 박사가 또 발견을 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댓글 몇 번 봤거든요. 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보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오늘 뭐 상당히 역시 이게 진술 분석이다 하는 어떤 그 진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오늘 홍 박사 들고 와서 우리 구독자님들 재밌게 흥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